네,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검찰개혁을 두고 불거진 이견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이견은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과 또 더 센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고 여기에 더해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까지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번 정기국회 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정기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대치가 심할 것 같아요. 네. 여야 대표가 여야 지도부 자체가 아주 강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다가 예.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 검찰 개혁이 사실상 검찰청을 없애는 거거든요. 대신에 중수청을 만드는 거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가 전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특검법도 그래요. 특검법도 지금 3대 특검이 이제 수사 중인데 특검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부분도 지금 여야가 접점을 찾기로 하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접점을 찾는 건 거의 뭐 어려울 거고 아니 게다가 또 정기국회니까 예산국회인데 예. 700조 원 넘는 예산을 이제 편성했어요. 이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도 야당이 이제 상당히 생각이 다르고 뭐 그거야 예산이야 뭐 항상 여야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인 이 사안들이 워낙 지금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볼 때 이번 정기국회 때는 내내 어떤 계속 대립투쟁. 당장 내일 국회 개원식에 야당이 상복 입고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회가 거의 갈 때까지 가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나올 정도면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란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좀 여야는 좀 그건 좀 놔두고 그냥 특검이나 재판부에 맡기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르고 좀 뭔가 좀 타협하고 좀 협의하고 협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현재로서는 전망 기대 난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이제 수위가 좀 높을 때 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뭐 이런 좀 언론들의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근데 뭐 좀 비슷하게 저도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이제 양당 지도부의 구성, 그다음에 지금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제기된 이슈, 그리고 이제 그 양당이 여기 이 법안과 이 과정을 대하는 스탠스, 이 모든 게 지금 전부 뭐 양보와 타협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이제 25일 날 정부조직법을 통과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정부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개혁, 그러니까 그 검찰청 해체, 중수청 설치가 이제 여기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 3법이라는 뭐 사법 언론 이 모든 것들도 지금 9월에 전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당장 초반에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7일에서 10일 사이 정도에 이제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이 또 이제 올라올 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규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 지르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 9월 중하순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 돌발 변수는 뭐냐면 대통령과의 이제 그 여야정 협의체 혹은 이제 뭐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여야 지도부 만남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런 것들을 통한 일종의 약간 터닝 포인트가 그 균열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간극을 좀 좁히는 그 과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끝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밥만 먹고 헤어졌다 할 말하고 들을 말 듣고 헤어졌다라고 끝나면은 뭐 여야의 평행선 더 대치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분간 10일까지는 뭐 이게 제가 보기에 그 모든 뉴스들이 결국 극한 대치라는 표현을 네. 갖고 왔고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이 대통령 초청의 여야정 그 협의체 혹은 뭐 간담회 혹은 지도부 만남 이 모든 것 어떻게 되든지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조금 되느냐에 따라서 변곡점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 기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좀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을 해서 전현희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진 않은 모양이에요. 당 지도부에서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둘 겁니다 아마. 오늘 박수현 대변인도 수석 대변인도 당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 예.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특별재판부 이거는요.
글쎄요, 지금 이제 특검은 이제 검찰이 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신뢰가 안 갈 때 하는 게 특검이고, 뭐 특검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했던 겁니다. 야당은 물론 반대했습니다만. 근데 특별재판부는 조금 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별재판부라는 건 우리나라 그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1948년도 반민특위 때, 그때 반민족 행위 특별처리법, 특별법이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 특위가 생겼고, 그 반민족 행위 특위에는, 반민특위에는 특경단도 있었어요. 특별 경찰도 있었고, 조사권도 갖고 있었고, 특별 재판부도 있었어요. 예. 그거 말고는 제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아는 게 없어요. 특별 재판부는. 그리고 12.12 군사반란, 1979년도 그때 군사반란도 나중에 물론 1995년에 들어와서 이제 재판이 열리고 그랬습니다만 그 내란 처리 다 했다고요, 군사반란. 근데 지금 글쎄요, 제 추론으로는 그 이제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어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은 발부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 특별재판부는 아마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단언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걸 겨냥한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특별재판부가 만약에 설치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잖아요. 그럼 뭐 상당한 충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른바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프레임이 바뀔 것 같아요. 특별재판부를 하느냐 마느냐. 그럼 이거는 전략적으로 뭐 당위를 떠나서 예. 당위 차원을 떠나서 좀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재판부를 하냐 마냐는 상당히 좀 중도층이 탈 수 있다고 좀 봐요. 특검하고 다른 상황을 좀 사법부를 이제 불신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완전 프레임이 바뀌면서 국민의힘에게 이 내란 특검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위와 규범 차원 이전에 이건 굳이 여권이 나서서 강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략적으로 아주 불리합니다. 예. 프레임이 바뀐다고요. 프레임이. 지금 민주당은 계속 이제 여당의 독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죠. 국민의힘 차원에서 명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도부에서 예.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 너무 거죠. 무리하게 특별재판부 설치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악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까지 규명을 하겠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또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즉시 또 정치 탄압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부부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가 지금 좀 특검에 지금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또 이제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 오세훈 그다음에 김진태 유정복 시장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 내년 지방 선거에서 다시 재출마가 유력시되는 이제 이 현직 단체장들에 대해서 저는 칼끝을 겨눈 거라고 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당시에 계엄이 이루어진 게 한 5시간, 6시간 사이인데 과연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행정적인 처리는 했겠지만 그게 과하게 계엄에 벌써 동조해서 뭘 설치하고 했다는 그런 징후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또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했는데 조사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식이 되면은 이 3명의 유력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큰 정치적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보면은 전방위적 무차별적 공세를 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란 뭐 좀 전에 특별재판부는 최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재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삼권 분리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재판부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 그러니까 지금 유력해 보이는 국민의힘 그 내년에 출마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특검이 또 특검법을 또 개정해서 수사하게끔 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다? 이러면 뭐 특검으로 모든 나라를 뒤덮고 지방선거 또한 내년에 여당의 의도대로 가겠다는 일종의 그 선거 전략을 특검으로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특검법이 통과돼서야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 역풍을 부릅니다. 지금 대통령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속 특별법 얘기만 좀 노래 돌림 하듯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 저는 민주당이 정말 민생 정당이 맞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여권 정당이 맞느냐는 비판에 직면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 간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큰 틀의 방향은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밝혔고 정청래 대표 역시 이견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글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좀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견이 없으면은 이견이 없다고 또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견이 없었으면은 그냥 물 흐르듯 가면 됩니다. 근데 서로 이견이 없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미진한 점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 자신의 어떤 어쨌든 주무장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을 무슨 뭐 조리돌림하듯이 여권에서 얘기하는 거 더더군다나 육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진 의원을 초재선 의원들이 저렇게 맹공을 펴부는 거 보면서 아니 대통령의 측근도 저는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라고 얘기하지만 예.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특별히 이제 1차 수사권을 가진 새 기관들 경찰, 특수본, 국수본 이런 단체 이런 기관들이 행안부 밑에 가느냐 안 가는 건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논의하자고 하니까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조리돌림하는 거 이게 가능한가? 근데 하도 저는 이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그러면 내가 직접 주재하는 토론합니다라고 이제 겨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양쪽이 좀 진화를 하는 건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9월 정기국회 그 이제 상황을 놓고 보는데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의 그 최근의 행태를 봐도 예. 아직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류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여권에서는 지금 진화에 나섰지만 전 제가 보기에 뭐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큰 틀은 합의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존속하느냐 이 여부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뭐 가닥을 완전히 잡았다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견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엔 이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좀 봐요. 네네. 이게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근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견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야 문제를 떠나서 이 검찰청 없애고 과연 보안 수사권 마저 없을 거냐 검찰이.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들이 가는 거예요. 이 경찰이 가는 게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건 검사들인데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 거냐, 법무부에 네. 설치할 거냐, 행안부, 안전부에 설치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에서 강론해서 의견의 차이가 나올 수 있죠. 그거 자꾸 이견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만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그건 뭐 이전부터 큰 방향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일단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리 자꾸 추석 전 그러는데 꼭 추석 뭐 다음에 되면 안 됩니까? 추석 다음 주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만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긴 예. 보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추석 전이라고 밀어붙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그런 국민들께서도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과하게 밀어붙여? 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지적한 걸로 저는 봐요.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 법무장관은 이제 행안부에 그걸 또 두면 경찰이 이제 행안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전부 행안부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제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권 내에서는 이견이 있다, 균열이 있다, 뭐 갈등이 있다 이런 차원보다는 당연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권 전체에서는 그런 이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그래서 수석 전에 모든 게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이건 될 수 있겠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 그러나 지금 중수청 만들어야죠. 국가수사위원회 관련된 것도 있죠. 이 관련 법안이 꽤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추석 전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전 뭐 선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다 예.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뭐 직권면직을 검토를 하는데 아직 어떤 결정난 건 없다. 뭐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대구시장 출마 의혹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물론 이분만이 아니라 관료들이 정치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분이 항상 있어 왔죠.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정도가 좀 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특정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이른바 뭐 가짜 좌파라고 얘기했나요? 뭐 좌파 이런 얘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의 정치적인 논평을 했거든요. 논평할 수 있죠. 적어도 공무원이 그런 논평은 대단히 자제해야 돼요. 일상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걸 해석될 수 있는 아주 경계가 애매한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우파의 전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분은 공무원을 둘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땐 직권 면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직권 면직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직제가 없어진다든지 예산이 축소된다 이럴 땐 직권 면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건 아닌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충분히 직권 면직의 요인이 될 수 있죠. 예. 당연히 야당이 반발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를 하는 게 대구시장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인데 이 부분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아 근데 뭐 있으면 나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는 게 6개월 전에 있으니까 예. 뭐 당연히 내년 6월이면 이제 올 연말에 그만두고 나가야죠. 근데 본인은 나갈 생각이 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정치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이 조사를 해서 어쨌든 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것 외에도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이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 정부 조직국 통과시킬 때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이 법을 통과시키면 현재 있는 구조를 다 바꾸는 거니까 자진 사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도 걸리지 않고 강제적으로 직권남용을 사용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하는 이 과정을 지금 법안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제도와 직제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여권이. 이 와중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차라리 출마금 나가라 했는데 본인은 출마하지 않으니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쫓아낼 방법은 없을 거예요. 다만 전 그래서 이게 제도로서의 할 방법의 가능성이 커졌다. 예. 뭐 법안 명은 뭐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요. 어쨌든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준숙 위원장은 연말까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아마 여권에서는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준숙 정말 방통위원장이 그만두고 싶으면 또 12월까지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자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준숙 위원장은 법적인 뭐 일단 정치적인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지금 그 경고를 받았으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임기를 마치기 싫으면 출마하든지 말든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할 문제인데 여권이 차라리 저는 여기 대해서 그러면 현재 방통위법에 있는 5명을 다 여야 합의로 충원시켜서 제대로 돌아가게라도 6개월이라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직제 개편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1인 체제에서 자꾸 이준숙 위원장만 공박하는 모습이 썩 그렇게 저는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로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권성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다음 달 9일이나 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 의원이 여기에 야당 대표의 연설 때 표결하는 거 이거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치 공작은 아니죠. 지금 체포동의안은 본인이 부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만 예. 체포동의안에 대한 건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이 보냈고 그렇죠. 본인이 포기를 했어도 네, 법적으로 법무부에 가고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국무위 제가가 나면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체포동의안이 그 절차 따라 가는 거지. 네.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고 지금 정치 공작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영장 심사 받는 거고 체포동의안 뭐 저 가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부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했고 가서 받고 나서 기각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뭐 특검은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한학자 총재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등등 그래요. 근데 이걸 뭐 정치 공작이다? 저는 이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사안에 대한 평론 짧게 듣고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뭐 정치 공작,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 안 되려면 간단합니다. 야당 대표가 연설할 때 날짜만 피해주면 됩니다. 여당 대표 연설하는 날 하면 정치 공작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국회 의장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간단합니다. 본인은 이 부체포 특권 포기할 테니까 근데 가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에 출석 의원 과반이면 되니까 아마 지금 구조라면 된다고 가결될 생각해서 아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죠. 지르고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던진 것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여당 의원들이 나중에 또 체포동의안이 올 때 상당한 권 의원의 이런 것들은 조금 말하자면 선언적으로 작용해서 정치적으로 또 양쪽 진영에 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